안녕하세요. 박문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서 우리 신체 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풀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기저귀를 사용한대요. 지금 대상자가 기저귀 사용한대요. 지금 대상자가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보조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주의할 점이 아닌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저귀는 신속하게 교환해 줘야지 습해지면 욕창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그러므로 스크린 등으로 쳐가지고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부끄러워할 수 있으므로 불쾌한 표정이 얼굴에 드러내지 않도록 해야 될 거고요. 다음에 기저귀를 채우게 되면 치매의 증상 및 와상탕대가 더욱 심해질 수 있거든요. 다음에 기저귀를 사용하면 피부 손상과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손상을 유발하고 욕창을 유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는 우리가 최후의 선택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92번, 다음 중 유치 도뇨관을 삽입해야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때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유치 도뇨관은 우리 소변 주머니를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원 감염 1위가 비뇨기계 감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 도뇨관을 사용하면 비뇨기계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럼 요실금으로 인해서 욕창 예방이나 요실금으로 인한다 그러면 욕창 예방이나 악화 방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전립선 비대나 요로장애 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빈뇨로 인해서 체력 소모가 너무 많을 때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면 지금 체력 소모가 너무 많으면 해줄 수 있고요. 다음에 수술 후에 안정을 위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요. 3번에 보시면 여러 번 실금을 했다고 해가지고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 번 실금을 하면 배뇨 훈련을 해준다던가 우리 규칙적인 간격으로 변기를 대준다던가 하는 그런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사용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번 유치도뇨관, 제가 비뇨기계 감염 많이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도뇨관은 비뇨기계 감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감염증이 생기기 쉬우므로 세심한 그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다음에 소변이 담긴 주머니를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지금 소변 주머니가 있으면 이렇게 소변 주머니가 낮게 있어야지만 소변이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배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방광의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고 낮게 둬야겠죠. 그러니까 맞고요. 다음에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죠? 소변 색깔이 이상하거나 소변량이 적어진 경우 우리는 의료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4번,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는 이 요실금 있잖아요. 요실금에 대한 치료 및 예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케겔 운동, 골반 저부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다음에 요실금이 있으면 대부분 소변이 나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수분 섭취를 안 하는데요. 그럼 우리 비뇨기계 기능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실금일 때는 오히려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 내지 3리터의 수분 섭취로 방광의 기능 유지하고요. 다음에 변비를 예방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요실금 중에 무슨 요실금이 있냐면 복압성 요실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부의 압력이 상승할 때 소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변비일 때 화장실에 가서 힘을 주게 되면 복부의 압력이 상승하잖아요. 그럼 요실금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을 해서 복부의 압력이 상승되는 상황을 피해야 되거든요. 다음에 요실금은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한다? 약물요법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에 체중 조절과 요실금은 상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복부의 압력이 상승하는 상태에서 복부의 압력이 상승하는 이 상황에서 소변이 나오는 상태인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복부 비만이 있으면 복부의 압력이 상승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 비만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통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번 휠체어를 이용해서 지금 화장실 사용을 돕는데요. 그럼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앉거나 일어서거나 하는 게 가능한데 걷기가 좀 힘든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까지 가서 이렇게 그 배변 활동을 지금 도와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화장실은 낙상의 우려가 없기 위해서 바닥에 물기 없어야 하고요. 다음에 낙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 걸려 넘어질 물건은 치워둬야겠죠. 그죠? 다음에 휠체어 이동 중에 바퀴에 옷이 걸리거나 팔걸이에 물체가 걸리지 않도록 당연히 유의해야 되고요. 만약에 변기에 갔습니다, 여러분. 변기에 갔을 때 우리 휠체어에서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라고 하는데 지금 침대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휠체어로 옮기고요. 그죠? 다음에 휠체어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냐면 변기로 이렇게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동할 때 항상 건강한 손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의 건강한 손으로 집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는 항상 어느 쪽에 둬야 되는 거냐면 건강한 쪽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침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휠체어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지금 무슨 쪽이냐면 건강한 쪽이에요. 건강한 쪽이고 여기가 바로 무슨 쪽이냐면 편마비 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휠체어를 이렇게 바짝 붙이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몇 도 각도가 되도록 하는 거냐면 30에서 45도 각도로 해주고 대상자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건강한 손으로 지금 여기 휠체어에 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위치하는 건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50에서 60도가 아니라 바짝 옆으로 붙이거나 몇 도 각도로 해야 되는 거냐면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이 틀렸냐면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번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 배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자가 배설하는 동안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 호출벨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대상자한테 이렇게 두고 요양보호사는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자의 상태를 지금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수시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을 시켜서 대상자의 상태를 확인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중간중간 대상자에게 말을 시켜서 지금 대상자의 상태를 살펴야 되는 게 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7번 변기로 배설한 후 돕는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변기로 배설을 이미 했대요. 그리고 이 돕는 행위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배설을 하고 남에 이렇게 닦아줘야 되잖아요. 닦아줬을 때
회음부와 둔부를 따뜻한 수건이나 물티슈로 닦아주는데 앞에서 뒤로 닦아야지 우리 감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드렸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도가 있고 질이 있고 항문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요도고요.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질이고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항문이잖아요. 네, 이 항문인에는 대장균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닦아줄 때는 어떻게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이 앞에서 이런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고 요도에서 항문 방향, 요도에서 질의 방향, 질에서 항문의 방향으로 닦아줘야지 감염이 예방될 수 있겠죠. 다음에 수건과 물티슈로 피부를 깨끗하게 닦아놓는 당연히 물기를 말려줘야겠죠, 여러분. 물기가 있는 습한 상태면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피부 손상이 없는지 피부가 짓무리지 않았는지 확인해 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손이 배설물이나 주변 기구들로 인해 각종 세균으로 오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손 닦아야겠죠. 우리 배변 활동하고 나면 당연히 손 닦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배설물의 특이사항이 있으면 이걸 보호자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 배설물의 상황은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까요, 여러분?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번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의 적절한 높이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여기 이동식 자변기를 이렇게 옆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의 높이는 같아야 되는 거고요. 또 침대랑 우리 이동 침대 있잖아요. 이동 침대 이렇게 바퀴 달린 이동 침대 그것도 이 높이가 같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와 이동식 자변기의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같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같게 한다인 뭐냐면 3번이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번 의치예요, 여러분. 지금 의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대상자가 의치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면 스스로 제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의치를 제거할 때는 윗니부터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 스스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는 게 좋고요. 스스로 빼는 것이 가능하다면 스스로 하는 게 좋고요. 다음에 분실 예방을 위해서 항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의치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치에 지금 울퉁한 곳이 없는지 헝 곳이 없는지 지금 의치의 상태 확인하고요. 다음에 낮에만 의치를 착용하고 수면 중에는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치는 수면 중에는 제거를 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질식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세정제로 입안을 세정하고 그리고 의치를 갖다가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치를 끼고 난 다음에 구강세정제를 하는 게 아니라 구강세정제로 입을 이렇게 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치를 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몇 번이 틀렸냐면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번. 회음부 청결 도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회음부는 조금 민망한 부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우리 스크린 같은 거 쳐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여성은 회음부를 앞에서 뒤로 닦는다. 우리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앞에서 뒤, 이렇게 앞에서 뒤의 방향으로 닦는다고 아까 봤고요. 그죠? 다음에 남성은 음경을 잡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남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음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갖다가 음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양쪽에 겹치는 부분에 음낭과 이 음낭의 뒷면도 깨끗이 닦으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이나 이상이 있으면 여러분,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에 이런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 간호사
간호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직접 처치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료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해서 우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1번.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계단에 손잡이 있으면 좋을 테고요. 미끄럼 방지 장치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다음에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있으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죠? 다음에 문턱을 없애야지 낙상 예방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우리 침상 난간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낙상 예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건 침상 난간을 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설치하고, 그리고 항상 올려줘가지고 낙상의 우려가 없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번. 지금 쾌적한 침상 환경의 조건을 바르게 설명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실내 온도는 우리 20에서 23도씨가 이게 낮의 온도고요. 그리고 밤의 온도가 한 18도씨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밤에는 이불을 덮고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가 18도씨예요. 그런데 여기는 실내 온도를 늘 18도씨로 한다 그랬잖아요. 18도씨는 밤의 온도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다음에 우리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때 굉장히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그럼 불쾌지수가 왜 높죠, 여러분? 온도도 높고, 이렇게 온도도 높고, 그 다음에 뭐가 높아서 그러는 거냐면 습도도 높아가지고 불쾌지수가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습도가 낮은 게 아니라 우리 여름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여름. 그러면 여름에 온도도 높고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2번 틀렸고요. 다음에 이거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조명을 밝게 해가지고 낙상의 우려 같은 걸 없애줘야겠죠. 다음에 밤에는 뭐 간접 조명을 켜둔다 하더라도요. 다음에 수면을 위해서 밤에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화장실을 가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다음에 현관이나 화장실의 문턱을 없애야죠. 그죠? 그래야지 우리 낙상의 우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맞는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3번. 구강 청결 돕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구강 내 염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그리고 치아도 닦고 혀도 닦아줘야 되고요. 보통 몇 분 닦냐면 우리 3분 닦잖아요. 그죠? 3분 닦고요. 그리고 식사하고 3분 이내도 닦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닦아주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닦아줘가지고 하루에 4번 닦는 거죠. 다음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할 경우는 머리를 가능한 높여주는 게 좋을 테고요. 그죠? 다음에 의치는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면 변형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치가 굉장히 비싼데 이게 변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변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번. 세수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눈곱이 끼어 있대요, 여러분. 지금 눈곱이 끼어서 눈곱이 많은 쪽이 아니라 여러분 눈 이렇게 닦아줄 때, 눈을 이렇게 닦아줄 때 이런 방향으로 닦아주거든요. 이런 방향. 그럼 여기가 뭐냐면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냐면 밖의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닦아주는 거냐면 여기 깨끗한 것에서 어느 면으로 닦아주는 거냐면 더러운 쪽으로 닦아줘야지 감염이 예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곱이 많은 쪽은 더러운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쪽부터 닦아줘야 되는 거니까 눈곱이 끼었다면 눈곱이 끼지 않은 쪽부터 닦아줘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다음에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고 지금 봤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2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수건은 여러 번 사용을 하는 거야 아니라 한 면만 닦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번이 아니라. 다음에 정기적으로 귀이개를 사용해서 귀 안에 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귀지 제거는 의료진의 손에 맡기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귀 아니라 귀 입구 있죠. 귀 입구의 귀지는 제거해 줄 수 있지만 귀 안의 귀지는 의료진에 의해서 제거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코안은 의료인에게 의뢰한다가 아니라 코안을 세수할 때, 세면할 때 코안까지 깨끗하게 세척해 주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5번 대상자의 세면을 돕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앉아서 만약에 대상자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걸어가지고 휠체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세면대에 가서 세면하는 동안 몇 분간이라도 서 있게 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면을 이렇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가능하다면 앉히거나 이게 앉히는 게 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침상 머리를 이렇게 올려준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에 귀지를 제거하는 거는 의료인과 상의를 해야 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귀 입구의 귀지는 제거해 줄 수 있지만 귀 안의 귀지는 의료인과 상의해서 제거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콧물이 자주 나오면 노인은 콧물이 자주 나면 비염이 발생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 노폐물 제거 능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 잘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콧물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우리 닦을 때 어떻게 닦는 거냐면 귀 뒷면부터 닦아주고요. 그리고 귀 바퀴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부터 닦아주는 거냐면 귀 뒷면 닦아주고 귀 바퀴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 뒷면부터 닦아주고 귀 바퀴를 그 다음에 닦아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목 닦아주고. 그러니까 여기 4번이 틀렸네요. 그죠? 다음에 세면을 했으면 우리 건조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조시켜주고 그 다음에 로션 같은 거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번. 면도 돕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노인은 피부 건조증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소양증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면도를 하기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이렇게 약간 불려 있는 상태에서 면도를 해주면 더 좋겠죠, 그죠? 다음에 거품은 충분히 내도록 해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면도해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품은 되도록 안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나게 해가지고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면도를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상처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회용 면도기보다는 전기 면도기 사용하는 거 좋을 거고요. 다음에 전기 면도기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기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감전의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면도 전에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이렇게 불려서 하지만 면도 후에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내고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 발라주는 거 좋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번 목욕을 돕는데요. 여러분 지금 목욕 돕기의 과정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목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피부를 노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옷을 벗고 피부를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온도 따뜻하게 유지해서 그렇게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될 거고요. 다음에 목욕 만약에 통목욕을 하게 된다. 그럼 바닥이 물기가 있으면 이게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매트나 아니면 우리 시트라던가 아니면 손잡이 등이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죠?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유지하게 해주는 게 좋고 대상자가 할 수 없는 부분만 도와주면 좋겠죠. 그죠? 다음에 식사 직전이나 식사 직후에는 목욕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식사 직전이나 식후에는 목욕을 피하고 다른 때 해줘야 되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8번 목욕하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회음부는 가장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욕할 때 회음부는 가장 마지막에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가장 마지막에 해주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회원부는. 그리고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원부를 제일 먼저 한다 그랬잖아요. 회원부는 제일 마지막에 대상자가 지금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9번 다음 중
침상에서 지금 목욕을 도와준대요. 누워있는 채로 지금 목욕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방법으로 지금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침상에서 목욕을 할 때 도와줄 때 우리 팔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어떤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이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끝에서 어느 방향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냐면 겨드랑이 부분으로 닦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끝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는다. 이거 맞죠? 그죠? 맞죠? 다음에 다리 밑에 수건을 깔고 무릎을 펴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목욕을 할 때 이렇게 무릎을 살짝 이렇게 세우게 해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게 해서 닦아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닦을 때도 어떻게 닦아주는 게 좋은 거냐면 요 방향으로 닦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끝에서 이렇게 대퇴 방향으로 닦아주는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무릎을 펴게 해서 닦아주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복부를 닦아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가지고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줘야겠죠. 다음에 뼈가 돌출된 부위는 욕창이 생기지 않는 게 아니라 뼈가 돌출된 부위는 압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욕창이 더 잘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등과 둔부는 엎드리게 해서 닦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 똑바로 대상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서 이 대상자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이 옆면을 닦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엎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4개가 틀렸고 이거 하나만 맞았으니까 제가 이거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를 고르시면 1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10번 보시면 옷을 갈아입히기에 대한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뭐죠?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꼭 외우셔야 되잖아요. 우리 꼭 외우셔야 되는데 건강한 다리로 올라가고 아픈 다리로 내려온다 꼭 외우셔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냐면 옷을 벗고 그 다음에 옷을 입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 거고요. 다음에 옷을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는다니까 얘 맞죠? 그죠? 맞죠? 다음에 대상자가 누워있는 경우 옷의 구김이 당연히 욕창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 시트가 구겨졌거나 옷이 구겨진 거는 피부를 압박하고 자극할 수 있고 쓸릴 수 있기 때문에 욕창의 원인이 되고요. 다음에 허리나 소매를 조이는 거는 선택하지 않는 게 좋죠. 그죠? 선택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하면 조이면 그 부위가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라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번 침대 시트를 교환한대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침대 시트의 중앙선이 지금 침대 중앙에 당연히 오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베개 커버는 미관상 터진 부분이나 지퍼 부분이 문과 반대쪽에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커버의 지퍼 부분이나 아니면 터진 부위가 미관상 출입구 쪽이 아니라 출입구의 반대쪽에 오도록 해서 미관을 유지해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2번 와상 노인의 체위 변경이래요. 지금 체위 변경과 이동 요양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1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관절의 굳어짐과 지금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거죠. 계속 그 상태로 누워있으면 관절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예방하기 위한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신체적인 상태라던가 안정도라던가 운동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체위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의 통증이라던가 장애라던가 심리적인 측면도 고려하면서 체위 변경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할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려는 의욕을 갖도록 해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대상자가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동작을 설명하는 건 맞는데 설명하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게 하게 한 데서 잠깐 텀을 주고 해주는 거지 설명하고 곧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대상자에게 어르신 지금 체위 변경을 어떻게 해드리려고 해요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대상자가 그걸 듣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체위 변경에 이렇게 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곧바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번 체위 변경과 이동 요양 보호 시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요양보호사가 다쳐서도 안 되고 대상자가 다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랑 가까운 상태에서 지금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배에 힘을 주고 둔부를 잡아당겨 척추를 곧게 한다. 허리 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허리 펴야 되는 거 맞고요. 다음에 한 발은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더 앞에 놓는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리는 거죠.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바닥에 지지면을 넓히는 거고 그리고 한 발을 좀 더 앞으로 가면 좀 더 안정감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허리와 고관절의 높이로 보조를 한다. 그래서 허리 높이로 하는 거 맞아요, 지금. 그래서 허리 높이에서 하는 거 맞으니까 맞고요. 허리 높이. 다음에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한쪽 다리에만 체중이 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양쪽 다리를 벌려서 지지면을 넓히고 양쪽 다리에 이렇게 체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실는 게 아니라 양쪽 다리에 체중이 분산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번 와상 상태인 대상자가 체위 변경과 이동을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상자에게 체위 변경을 해주는 목적이거든요. 왜 체위 변경을 해주는지 지금 체위 변경과 이동을 해주는 목적은 체위 변경과 이동을 해서 똑바로 이렇게 계속 누워있으면 관절이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굳어지는 구축과 경축을 예방하고 관절의 그 가동 범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 예방 아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관절이 굳어지거나 변형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절의 그 가동 범위,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5번 대상자에게 체위 변경과 이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가 주의할 점이 지금 아닌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어떤 동작이든 하기 전에는 설명하고 동의 얻어야 하고요. 여러분 이거 틀렸죠? 전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해서 잔존 능력을 유지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상자가 할 수 없는 부분만 전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번 와상 상태의 대상자가 이동하는 것을 보조할 때 대상자의 올바른 자세 높이의 그 높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다쳤다는 거잖아요. 다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앉았을 때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앉았어요, 여러분. 대상자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지금 침상이 있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이렇게 앉았을 때 발바닥이 이 바닥면에 완전히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상자를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발바닥이 침상면에 닿아야지만 안정감이 있는 자세이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높이가 가장 적당한 높이고 안정감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번 대상자가 침대에서 이동할 때 유의점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어요. 가급적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다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럼증, 오심구토, 식은땀이 나면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자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원래대로 눕히는 거예요.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눕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상자한테 어떤 이상 상태가 나타나면 원래 자세대로 해주고 간호사나 시설장에게 빨리 보고해야겠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휠체어를 다루는 방법으로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발 받침대로 올리고 접는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를 하는 거죠? 잠금 장치 먼저 잠그고요. 그죠? 잠금 장치 먼저 잠그고 그 다음에 발 받침대로 올려야지 이렇게 접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음에 펼 때는 팔걸이를 안쪽으로 펼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가 여기를 갖다가 시트를 눌러서 지금 이렇게 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펴는 거죠. 휠체어를. 그럼 이렇게 폈을 때 팔걸이를 안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걸이는 어떻게 펴야 돼요, 여러분? 이 바깥쪽으로 오게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팔걸이를 안쪽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펼쳐야지 대상자가 앉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9번 휠체어 이동 시 유의할 점이 아닌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형에 맞는 거 선택해야 되고요. 잠금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바퀴 손잡이라던가 바퀴 바람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다음에 대상자랑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체위 이동이나 환자 이동시킬 때 대상자와 나의 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번 보행을 하기 전에 우리 보행을 하기 전에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연습을 한 3분 정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행을 하기 전에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이런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보행 훈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설명한 것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그럼 지금 서서 균형을 잘 못 잡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의자와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요.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 맞죠? 그죠? 다음에 대상자의 불편한 쪽을 우리가 지지해 줘야겠죠? 그죠? 다음에 잠시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다면 다음 동작을 위해 30분 동안 휴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상자가 잠시 서 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던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좀 더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3분 정도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30분 동안 휴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를 갖다가 좀 더 하면 더 좋은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잠시 서 있는 게 가능하다면 바로 쉬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1번 대상자의 보행 보조 시 유의할 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지팡이나 보행기는 지금 다 고무 상태 확인해야겠죠. 닳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보행 벨트를 찰 때는 대상자의 다리가 아니라 보행 벨트는 대상자의 허리에 차는 거고 그래서 우리 요양보호사가 도와줄 때는 그 보행 벨트를 찬 뒤에서 불편한 쪽에 허리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아니라 허리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22번 올바른 신체 정렬 방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양보호사와 허리의 가슴 사이의 높이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안정적인 균형을 해서 발을 적당히 벌려야겠죠. 그래서 두 발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서 바닥에 지지면을 넓혀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양쪽 발을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한쪽 발은 좀 더 앞으로 가야지 좀 더 안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란히 놓는 게 아니라 한쪽 발이 좀 더 앞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3번 다음 중 대상자를 지금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잘못된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 굉장히 중요해서 참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대상자가 침상에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침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침상에서 이렇게 눕혀있는 상태인데 대상자를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옆으로 돌려 눕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는 쪽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는 방향 쪽에 서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자의 머리를 돌려 눕히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팔을 해야 되는데요. 팔을 해야 되는데 팔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포개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이 눌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팔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요. 눌리지 않도록 올리고요. 다음에 이 팔은 가슴 높이로 지금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팔을 눌리지 않도록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팔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똑같이 해줘도 돼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리를 해주는 건데요. 다리는 이렇게 무릎을 세워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 다리 있잖아요. 이쪽 다리를 지금 이렇게 포개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포개고 난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대상자의 어깨랑 대상자의 둔부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지금 대상자가 옆으로 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잘못 설명한 데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대상자를 옆으로 눕힐 때 요양보호사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제가 조금 오타가 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뭐냐면 대상자의 머리를 이렇게 여기 요양보호사 쪽에 반대쪽으로 돌린다고 하는데 지금 대상자의 머리를 지금 어떻게 돌리려고 하는 쪽에 돌린다거든요. 그래서 2번은 제가 좀 오타 나가지고 잘못 보니까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쪽 팔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그죠? 다음에 무릎을 이렇게 굽혀줘도 되는 거고요. 무릎을 이렇게 굽혀줘도 되는 거고요. 굽혀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쪽 다리를 이쪽으로 오게 해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랑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2번. 이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책 속에 있는 2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24번 일으켜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대상자를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침상이 있는데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이게 침상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대상자가 일어나려면 이 발이죠. 이 발이 무릎보다 안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뒤쪽으로. 무릎보다 뒤쪽으로 이동시켜서 지금 대상자가 이 방향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침대에 가볍게 걸쳐 앉아 양발을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편다가 아니라 이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 무릎에서 이 발이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마비된 다리를 지지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다리 지지해 주는 거 맞고요. 다음에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해주는 거 맞죠? 그래서 왜 허리는 펴고 무릎 굽히는 거 맞잖아요. 다음에 큰 근육 사용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갑작스러운 동작 피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몇 번이냐면 무릎을 펴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이렇게 걸터 앉았을 때 대상자가 걸터 앉았을 때 여기 발이 이 발을 살짝 이렇게 무릎 뒤로 위치시키도록 해가지고 대상자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25번 보행기를 사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잘못된 거예요. 보행기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손잡이나 고무 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팔꿈치가 30도 이렇게 구부려진 각도에서 둔부 높이가 좋은 거죠. 그죠? 다음에 양쪽 다리가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행기 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발 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에 한쪽 다리가 약한 사람은 보행기랑 약한 다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앞쪽이 아니라 지금 대상자가 지금 보행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서 있으면 그 대상자의 보행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보행기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대상자가 허리에 보행벨트를 차고 있으면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쪽에 서서 지금 보행벨트를 잡아주는데
불편한 쪽에 뒤에서 이렇게 보행벨트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 보행벨트를 잡아주는 거니까 틀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6번 지팡이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방법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고무 받친 손잡이 안전한지 확인하고요. 낙상의 위험이 있는 물건 치우고요. 여러분 대상자의 불편한 손으로 어떻게 지팡이를 잡아요? 불편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잡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편한 손으로는 지금 지팡이를 잡을 수 없어요.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27번 요양보호사의 위생관리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철저한 위생관리는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 모두 보호하는 거고요. 다음에 매일 샤워랑 목욕하고요. 손 자주 씻고요. 일회용 보호장구 재사용하지 않아야겠죠. 여러분 손톱은 짧게 해야겠죠. 길게 하면 대상자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 손톱 밑에 다른 이 때 같은 게 껴가지고 감염의 우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유지한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8번 다음 복지연구 중 대여 품목이에요, 여러분. 대여 품목은 비싼 거죠, 여러분. 비싸거나 아니면 비싸고 그다음에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대여 품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전동 침대가 지금 물품이 크죠. 그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동변기는 아니죠. 이것도 목욕의자도 아니고. 근데 배에 감지기 좀 비싸잖아요. 그죠? 다음에 수동 휠체어도 좀 얘 비싸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도 조금, 이동욕조도 좀 비싸죠. 그죠? 다음에 목욕 리피트 비싸죠. 그럼 둘 다 해당되는 건 몇 번이냐면 4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여품면은 가격이 좀 비싸고 이렇게 덩치가 큰 것들은 이렇게 대여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29번 옷 갈아입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건강한 다리로 올라간다, 아픈 다리로 내려간다, 건강한 쪽으로 벗고 그 다음에 아픈 쪽으로 입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입을 때는 아픈 쪽부터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액이 있는 대상자의 옷을 입을 때는 양팔을 다 끼는 게 아니라 뭐죠, 여러분? 아픈 쪽, 입힐 때잖아요. 그럼 뭐예요? 입을 때는 어디부터 입어야 돼요? 여러분? 아픈 쪽부터 입어야죠. 그래서 양팔이 아니라 아픈 쪽 팔부터 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린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번 스스로 움직일 수 없거나 움직여서는 안 되는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체위 변경의 목적이에요. 지금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체위 변경으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없죠. 여러분 당뇨병은 지금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내분비계에 지금 문제가 생긴 환자를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환자를 지금 체위 변경으로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노인의 인지, 감각, 거동 상황 세심하게 관찰하고요. 다음에 손이 닿는 곳에 노인의 필수품을 두지 않는 게 아니라 필수품 둬야겠죠. 그죠? 다음에 침상을 높은 위치가 아니라 침상을 낮은 위치로 유지해야지 우리 낙상의 우려가 없을 테고요. 난간 설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난간 설치해야 되고요. 가능한 억제대의 사용은 하지 않고 우리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긴 시간 동안 우리 신체 활동 지원 파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일상생활 및 개인 활동 지원에 대한 이론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